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그러면 한 12살 정도 되죠. 12살 정도부터 이제 중고등학생,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성인까지 영어가 편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 나왔을 때, 영어권 국가는 뭐 대표적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요 정도 그냥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뭐 영국, 그리고 뭐 뉴질랜드, 아일랜드 다 있지만 이제 한국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유학을 가는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영어권 국가에 이제 간다면 뭐 조기 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부모님이 이민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뭐 유학을 가서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또 있고 이제 영어권 국가는 아무래도 주재원보다는 그냥 뭐 이민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시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은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디펜던트로 그리고 아니면 뭐 진짜 순수한 조기 유학으로 영어권 국가를 가시는 분들도 또 적지 않고요. 어쨌든 뭐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왜 가는 이유를 말씀드리냐면 이 조기 유학을 간다는 게 참고로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이제 기준부터 해서 아이가 정말 조기 유학을 원해서 가는 가정보다는 부모님이 먼저 결정을 하셔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뭐 소수의 학생들은 뭐 학생이 부모님께 계속 요청해서 나 조기유학 보내주세요, 조기유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부모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뭐 이민도 그렇고요. 그게 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냐면 아이들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영어적으로 그냥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다는 평범한 영어 교육을 받았다는 전제하에서는 아이들이 뭐 영어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6학년 나이에 딱 갔을 때 영어가 편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이들은 당연히 학교에 다니잖아요. 뭐 영어권 국가의 공립학교 다니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동네 학교, 뭐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부터는 한 영어가 편해지는데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영어가 편해지는데요.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되는데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영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영어가 이제 좀 편해가지고 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사이에서도 영어가 좀 영어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고 많이 움츠러들지 않고 그리고 학교 공부에 있어서도 이제 자기 표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편해지는 게 2년이 걸린다고요. 조금 길게 보면. 계속 강조하지만 2년이 지나서 아이가 영어를 엄청 잘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이가 조금 이제 영어가 그래도 조금 영어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고 영어가 조금 편안해지는데 친구 관계도 그렇고 학교 공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영어가 편해지는데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뭡니까? 물론 그 전에도 아이의 그런 뭐 성격적인 면이나 외향적인 면이나 아니면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아이의 바람, 아이의 노력,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또래 아이라도 굉장히 차이는 다릅니다. 실제로. 똑같은 학교에 같은 곳에 있어도 아이의 영어 실력의 그 향상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이에 따라서. 지금 제가 아까 2년 정도라고 말씀드린 건 조금 좀 수줍음 많이 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격에 따라서. 예. 말을 또 한국에서도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을 많이 안 하면 말이 많이 늘질 않습니다. 실제로. 중학생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영어가 좀 편해지는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고등학생들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 정도라면 또 다른 게 그 배우는 과정이 어쨌든 서양권 국가들도 영어권 국가들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공부를 어쨌든 교과서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극과 극으로 갈리죠. 그냥 영어가 편해진다는 게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오히려 영어가 좀 부족해도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영어권으로 갔다. 그럼 영어는 좀 부족해도 학업 성적은 괜찮을 거예요. 한국보다 나쁠 수가 없죠. 영어는 좀 많이 부족해도 학업 성취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영어의 향상도는 아까 말씀드린 2년 정도 지나야지 좀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말이 고등학생이지, 고등학생 정도면 뭐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알고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영어적인 면도 그렇고 뭐 학업 성취도도 그렇고 정말 많이 달라지죠. 뭐 고등학생 정도면 거의 아직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뭐 성인처럼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뭐 체력도 좋고 남학생 여학생을 떠나서 체력도 좋고 한창 성장하는 나이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목표 높고 뭐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죠. 하지만 영어가 편해지는 데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하게 한국에서 교육받은 학생이라면 2년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교 학생들,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인데 극과 극을 한번 예로 들어드릴까요? 대학교 유학을 갈 때 그냥 토플 점수도 없이 대학교 뭐 부설 어학원으로 가서 그거 마치고 학과 대학 들어가서 그냥 졸업은 했는데 미국 대학 4년이잖아요. 그런 학생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 IBT 토플 기준으로 100점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물론 졸업을 하고 IBT 토플을 꼭 봐야 될 경우들이 뭐 몇 가지 없죠.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IBT 토플 기준으로 100점 만점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 그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학 입학할 때도 뭐 토플 점수, IELTS 점수도 없고요. 그냥 뭐 어학과정 통해 가지고 자체 어학과정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토플 점수가 있더라도 굉장히 아주 낮은 점수, 뭐 정말 말하기에 부끄러운 점수, 뭐 40점, 50점, 60점대 뭐 이런 친구들이 대학 가서 열심히 안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졸업은 뭐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죠. 미국 대학들이 졸업이 어렵다 해도 예전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졸업만 하려고 졸업하는 게 목표다고 하면 졸업은 또 합니다. 영어권 국가들도 아주 특수 전공이 아닌 다음에는요. 졸업만이 목표다 하면 졸업은 합니다. 근데 내가 벌써 고등학생 때 뭐 IBT 토플이나 IELTS 점수로 뭐 6.5점, 토플 점수로 뭐 90점, 100점이 돼요. 이런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대학, 같은 전공을 했어도 영어 실력도 전자의 학생들과 엄청 다릅니다. 엄청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대학생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외국에 몇 년 살건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들 중에서도 유학을 했거나 그래도 대학 정도 수준에서 유학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영어가 외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 그래도 점점 조금씩이라도 향상됩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뭐 특별하게 자기가 영어권 국가에서 교육을 따로 받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생활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과에 뭐 10년 있건 20년 있건 영어 실력이 그 10년, 20년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 살아도 영어가 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거고요. 즉 아이들부터 아주 꼬맹이 친구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 학생의 의지랑 학생의 열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어 실력 향상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뭐 6개월, 1년 만에 영어가 막 갑자기 안 되던 영어가 막 폭발하고 이런 경우들은 정말 아주 극히 드문 경우들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한국에서부터 굉장히 잘 준비된 경우죠. 정말로 잘 준비된 경우. 한국에서 준비됐다는 건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거죠. 학생도 그렇고 학생은 엄청 열심히 한 거고 부모님 자체가 엄청 영어에 공을 들이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1년만 해도 어떤 게 눈에 보이는 정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거두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한국 교육만을 받은 학생들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학생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영어권으로 가면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영어권 국가보다는 또 아무래도 영어에 있어서는 분명히 환경이 조금이라도 언어 환경이 부족하고 열악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에 온 중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3년 정도 지나면 막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얼마나 준비돼서 왔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한국에서 그냥 남들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어를 접한 친구들은 중학교 정도 때 말레이시아 이렇게 와서 한 2, 3년 있다고 하더라도 영어가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도 그렇고요. 부모님이 느끼기에도 조금 실망스러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여기 왔으니까 그냥 되겠지. 물론 뭐 이민을 가서 거기서 평생 우리는 그냥 살아야 돼. 너희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우리 가족은. 그렇다면 그래도 뭐 그 시간이 긴 시간을 보고 가는 거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지만 조기 유학이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더 급하시겠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시간이란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얼마만큼 준비됐냐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아이가 얼마나 현지에 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아이도 간절해야죠. 내가 정말 영어를 늘리고 싶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다 잘 조화를 이루고 잘 맞아 떨어질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조기 유학이라는 게 단지 영어 실력만을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영어 실력도 좋으면 좋을수록 또 나중에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편해지고 영어가 편해야지 학업 플러스 나중에 그 다음에 취업이나 커리어까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영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기 유학이나 이런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 자녀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